하지만 아까 어떤 경우가 아닌 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손해가 아주 적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들을 입증해낼 수만 있다면 10% 이하로도 잣대가 맞춰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수당한 입장에서는 돌려받을 수가 있고 몰수한 입장에서는 돌려줘야 될 가능성도 생긴다는 거죠. 가능성도. 그죠? 또 반대로 그러면 많이 해놓으면 한 20% 정도 해놓으면 10%로 내려가느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대법원 판례들을 쭉 분석해 보면은 많이 그러니까 대금에 비해서 10% 이상으로 해놓은 그런 계약에 의미를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왜 많이 했을까? 왜 많이 했을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계약이 끝내지지 않도록, 계약이 잘 이행되도록 뭔가 당사자 간에 단단히 약속을 한 그런 의미를 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보다 많이 됐다고 해서 10%로 당연히 내려오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10%란 것은 법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감정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20%로 했는데 15%로 좀 낮춰준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왕왕. 그런데 20%를 했다고 해서 10%를 깎인다든지 그렇게 당연히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다만 이 10%보다 많이 위약금이 약속된 경우에서 그게 만약에 약관이다 라고 하면은 약관은 이 소비자들한테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불리한 그다음에 사업자에게 유리한 이런 방향으로 체결된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우리 법의 관념이기 때문에 10%보다 이상 된 위약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10%로 깎는 것으로 합니다. 거의. 그걸 무효로 봐요. 해석상. 그런 약관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 약관이다 그러면은 좀 더 이제 수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생각을 하신다면은 결국은 뭐 내가 약속한 것이 틀림없이 좀 지켜져야겠다. 약속은 뭐 20%로 하고 또 5%로 하고 나름대로 했는데 이게 금액이 크다든지 아주 중요한 계약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소전 화해 같은 것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 두는 것이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되겠죠. 계약 위반하면 10% 뗀다 라고 했는데 이게 그 10%가 만약에 40억이다 라고 하게 되면 틀림없이 반발이 안 일어나겠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그죠? 돈 좀 돌려달라고 그러겠지. 그 조금 돌려달라고 하는 게 몇 억인데. 그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재소전 화해를 통해서 그냥 끝을 내버리시는 게, 못을 박아 두시는 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련되는 판례를 조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자, 중도금을 만약에 이제 아파트 10억 계약을 하고 계약금 1억, 뭐 중도금 1, 2차 해가지고 중도금 한 번은 2억, 또 한 번도 2억, 그다음 잔금 5억 이런 식으로 1억, 2억, 2억, 5억 이렇게 했는데 중도금 1차만 내고 그러니까 3억만 낸 거죠. 계약금 1억, 중도금 2억. 그렇게 해서 1차만 내고 돈을 안 줍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이 기간 여유를 조금 더 주면서 시간을 더 줄 테니까
만약에 새로 약속한 날짜까지 이행을 안 하게 되면은 깨끗하게 준 돈 3억 전부 포기해라.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그런 해석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행을 못 한 겁니다. 이행이 안 된 겁니다. 그럼 당연히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3억 몰수 이렇게 될 텐데, 그런 사건이 만약에 분쟁이 간다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판단이 지금 90년 11월 판례입니다. 이런 경우도 이 3억 부분에 대해서 위약금 약속이 있었다고 보고 대금의 1할, 매매 대금의 1할까지가 정당한 약속이다. 나머지 부분은 돌려주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법원이. 지금 이 사례는 제가 구체적으로 뭐 어떤 케이스인지는 조사를 해보지 않았는데 어쨌든 손을 댔지 않습니까? 그죠? 계약금, 중도금 해서 같이 몰수하도록 했습니다만 일부를 돌려주는 것으로, 너무 많다고 보고 돌려주는 것으로 손을 댄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 금액을 한 10% 정도 몰수하고 나머지 돌려줘라. 이렇게 된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를 이제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약해서는 사실 안 돼요. 이렇게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이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약속, 계약금 1억 걸고 2억, 5억 했는데, 돈을 안 주니까 중도금 지급된 2억 부분까지 몰수하도록, 이 사람이 안 주면 몰수하도록 이런 그 어떤 전제하에서 이런 계약을 했는데, 막상 재판 가보니까 10% 말고 돌려줘라. 10% 넘는 부분은 돌려줘라. 라고 하는 판단이 나버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게 돼 있죠. 기회를 주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다르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그냥 몰수하는 것으로 끝을 내되, 단지 옵션으로 너가 만약에 돈 정식으로 가져와서 다시 기회가 된다면 내가 뭐 9억에 팔아줄게. 언제까지 돈 들고 오면 9억에 팔게. 그죠? 원래는 10억에 팔았는데 한 3억 몰수했으니까 1억 몰수했으니까 9억 5천에 팔아줄게.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해버리시는 게 나아요. 그래야 새로운 계약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걸 계약관계를 새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지, 기간을 살려두고 그냥 중도금까지 몰수한다. 이런 부분은 손해배상의 예정 감액에 걸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10월 판례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좀 의문이 드는 판례인데요. 자, 이건 한번 우리가 아까 제가 초반부터 뭐 해약과 위약 이런 부분들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만, 뭐 읽어보셔도 사실 잘 몰라요.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서. 매매대금, 예를 들면 분양대금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분양해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분양대금이 총 10억이다. 그런데 계약금을 2억 했다. 2억을 정했다. 나머지 이제 쭉쭉쭉 됐는데, 이 계약을 한 사람, 수분양자 입장에서 계약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계약을 잘못한 겁니다. 내가 전혀 비전이 없는 부분을 생각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점점 해약하기도 힘들어지고, 뭐 해약이란 게 뭐 자기가 돈 내도 이행이 착수가 되지만 상대방이 계약과 관련해서 이행이 된 부분도 이행이 착수로 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힘들어지는 게 해약이거든요. 그런데 이 해약이 힘들어지니까 그냥 지금 단계에서 끝을 내고 싶은데, 끝을 내려니까 20%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한테, 그러니까 분양회사에 통지를 하면서
내가 계약을 끝을 내고 싶다. 계약을 하겠다. 아직 이행 착수 전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겠다. 다만 돈이 너무 많다. 20%가. 과다한 부분 10% 정도는 내가 양해를 하겠는데 수긍을 하겠는데 감수를 하겠는데 나머지 넘어서는 부분은 돌려줘라. 라고 하는 식으로 통지를 보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10% 넘어서는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게 과연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원심하고 고등법원하고 이 대법원하고 판단이 틀렸어요. 원심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 분양회사는 10% 넘는 부분, 아니, 하나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석을 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해서 이게 감액돼야 되고, 한 10% 넘는 선에서 돌려주는 것이 옳다. 감액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심은 감액될 수 없다. 대법원은 감액될 수 있다. 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해약과 이 계약금의 성질을 어디까지 보느냐, 계약금의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런 어떤 차이인데, 가만 보시면, 우리가 이제 565조에서는 해약을 하려면 계약금 건 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줌으로써 해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분양자 입장에서 내가 계약에서 벗어나고 싶다, 해약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계약금을 포기를 해야 돼요. 565조에 따라서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약이 되는 거죠. 해약의 의사표시를 했죠, 그죠? 다 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 사람은 깎을 수가 없어요, 사실. 깎을 수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 넘는 선은 좀 너무 많으면 감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규정은 아까 민법의 398조에 손해배상 예정이 과다할 때는 감액할 수 있다. 법원은 적당한 선으로 감액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손해배상의 예정이 문제되는 조항입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이. 그러니까 손해배상의 예정이란 것은, 그러니까 뭐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가 생겼는데 그 손해를 이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이렇게 하는 규정에서, 약속한 규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을 하지 않고 안 왔는데 내가 계약을 해지하고 그 계약을 끝내면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몰수하는 이런 식의 조항에서는 이제 감액할 수 있는 그 조항이 동원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해약과 관련해서는 이 조항이 동원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측면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아까 그 수분양자는 해약을 하는 단계였고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몰수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죠? 그래서 이 원심 판단은 96년 판례 밑에 부분 보시면 됩니다. 밑에서 넷째 줄, 그 판례.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겸하고 있더라도 해약금의 기한 해제권 주장 시에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논의될 여지가 없어 손해배상의 예정액 감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원심 판결입니다. 원심 판결이에요. 그런데 대법원은 어떻게 봤느냐? 대법원은 그 계약서에, 분양계약서에 보면은 뭐 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 상당을 몰수한다 라는 그 손해배상의 예정 조항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계약서에 그게 들어가 있다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의 성질과 동시에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해약금으로서의 그 행사를 하는 이 사안에서도 이 감액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 원심은 이 계약금이 계약서상에 손해배상의 예정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이 당연히 가지는 거죠. 우리가 민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추정이 되는 거니까 해약금으로서의 성질과 동시에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계약서상에 이렇게 나타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례는 해약을 하는 사례 아닙니까? 해약을 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해약을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서의 예정으로서의 그게 논의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논의될 여지가 없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세요? 그래서 판단이 틀려진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원심 판단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대법원 판단하고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는 대법원 판결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만약에 분양계약서상에 이 손해배상의 예정 조항이 만약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계약 위반하면 뭐 손해배상 계약금 상당을 몰수한다라고 하는 그런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빠져 있다라고 하면은 대법원 판례 논리에 따르면 이 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의 성질을 가지지 않습니다. 가지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 해약하려고 하는 사람은 감액될 여지가 없어요. 감액될 여지가. 근데 저 개인적인 판단은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이 해약하려고 하는 사람은 손해배상의 예정과 관련된 지금 그 팩트가 아니거든요. 측면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걸 연관을 시키더라고요. 해약하는 사람한테 해약하는 것이면 그냥 계약금으로서 계약금 몰수하는 것이 565조에 따라서 계약금 포기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해약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로서 계약금 포기하는 거지 그게. 저는 그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밑에 부분 93년도 4월 판례는 결국 이게 한번 손해배상 예정을 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99년도 그 판례는 약간 손해배상 예정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약간 특수한 케이스를 이제 들어뒀어요. 그 다음에 94년도 1월 그 판례는 내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례가 지금 가불간에 매매가 됐는데 갑이 이 부동산을 팔고 나서 등기가 되기 전에 값을 높게 준다라고 하는 병한테 다시 이중양도를 한 겁니다. 이중양도를.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은 이 판례가 이게 만약에 10억에 팔았다. 20억에 팔았다. 라고 하면은 10억이죠, 손해가. 그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시가상당의 손해인데 시가상당의 손해를 정할 때는 실제 거래가 시가라는 게 뭡니까?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시가 아닙니까? 샀으니까 이 사람이 20억의 가치가 있으니까 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 없으면 그냥 매매한 가격으로 그게 안 맞겠느냐라는 것으로 봐요. 그럼 이게 10억이 손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10억의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을 입장에서는 갑을 상대로 10억 상당의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맞는데 갑을 간에 체결된 매매 계약에는 계약금 상당의
손해로, 계약금 상당의 손해로 손해배상 예정을 이미 한 케이스입니다. 이미 했어요. 그래서 계약금 상당의 손해, 이게 뭐 계약금 1억이다라고 하면은 1억만 배상을 하면 됩니다, 갑은. 갑 1입장에서는 1억밖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꽤나 많아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아파트 값이 뭐 하루가 다르게 뛸 때, 계약금 그냥, 다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금 2배 내놓고, 계약금 상당 손해배상하고 딴 데 파는 거예요. 땅값이 막 오를 때. 이런데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죠. 이중매매라는 것은. 물론 뭐 이중매매 하게 되면은 형사적인 처벌은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계약, 첫 번째 매매 계약이 중도금 이상 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매매하면 형사상 배임죄가 됩니다. 배임죄. 형사적인 처벌은 받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변론으로 하더라도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여기서 그쳐야 돼요. 그래서 결국 아까부터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계약을 할 때는 그 계약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아주 그 구체적인 계약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건 틀림없이 오른다. 앞으로 값이 오를 조짐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문방구 계약서에 있는 그 손해배상 예정 조항을 그대로 담아둬서는 안 되죠. 그죠? 다르게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손해배상은 뭐 5억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과 이제 아울러서 또 뭐 개발 사업하는, 일단의 토지를 다 개발하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야 사실 뭐 변호사 입장에서 분양회사 자문도, 개발회사 자문도 하고, 또 지주들 자문도 하고, 이렇게 서로 양쪽 입장에서 다 이게 상담을 하기 때문에 어떤 입장인지는 서로 어떤 부분을 불안해하고, 하는 부분을 제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좀 바보 같은 개발회사는 문방구 계약서를 써요, 그냥.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그냥 적어 놓습니다. 그럼 빠져나가라는 뜻이지, 그게. 그죠? 한참 한 100필지 정도를 사야 되는데, 한 80필지 사놓으니까, 먼저 산 사람이 좀, 요거, 더 받을 수 있겠다. 계약에서 벗어나면, 더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계약을 그냥 파기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그럼 그걸 어떻게 찾아옵니까, 땅을? 이런 부분에 대한 손해를 비롯해서, 이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를 다 배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시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런 것마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 손해가 이제 감액이라는 것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과하다라고 하는 선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발생한 손해가 그게 맞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이전 등기가 제대로 안 됨으로써 사업이 한 6개월간 지체됐다. 그러면 6개월간 지체됨으로써 금융비 이자가 한 6억 정도가 예를 들어서 발생했다. 추가 발생했다. 그럼 실제 손해가 6억인데 뭐 어떻게 더 줄여주겠어요. 그죠? 줄여줘도 4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담이 결국은 그 부담 때문에 지주가 함부로 행동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행을 못 하는 거예요. 다 와서 물어보거든요. 그런 걸. 이게 내가 너무 싸게 팔았는데 어떻게 좀 할 수 없느냐. 그러면 계약서 보고 그 손해배상 그런 조항이 있으면 뭐 하게 되면 잘못하면 폐가망신할 가능성이 있다. 손해배상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재산이 없으면 하는데 재산이 없으면 하셔도 좋은데 재산이 있다면 안 하시는 게 좋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못 하는 거죠. 결국.